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리고 펑션, 트리거 이 내용들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SQL 언어를 사용해서 커버하는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주제로 SQL 보는 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펑션, 트리거 얘네들은 이제 각각 펑션 같은 거 우리가 뭐 C 프로그램을 하든 자바 프로그램을 하든 펑션 같은 거를 SQL로도 짤 수 있는데 그거를 작성하는 어떤 메커니즘, 신텍스 그리고 예제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왜 필요하냐? 인티그리티 컨스트레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뭐 모든 것이 이제 결국에는 목적이 컨스트레인 어기지 않는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잘 수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에 되게 많이 꽂혀 있어요. 특히 RDB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컨스트레인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컬럼들 설정하면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죠. 얘도 하나의 컨스트레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스트링 컬럼에 플로팅 포인트 넘버 못 들어가죠. 플로팅 포인트 넘버 컬럼에 뭐 스트링 못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기본적인 어떤 컨스트레인을 걸 수 있었고요. 프라이머리 키나 아니면 유니크라고 하는 컨스트레인을 걸면은 특정 컬럼에 중복된 값이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널 값이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키 컨스트레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퍼런셜 인티그리티 컨스트레인. 그래서 얘는 포린 키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포린 키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간 릴레이션십을 구현을 하는데 오로지 그 참조하는 테이블 쪽에서 존재하는 값들만 유효하다 이런 어떤 컨스트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 종류였고요. 이걸 사용하면은 이제 레퍼런스드 데이터가 이쪽이고 레퍼런싱 데이터가 이쪽이고 한 그런 관계들을 구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들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좀 룰에 어긋나는 데이터를 우리 좀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데이터베이스 액세스가 있으니까 내가 뭐든 조작할 수 있어. 뭐 성적도 조작할 수 있어.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정 컨스트레인을 걸어놓고 테이블끼리 어떤 관계들을 다 착실하게 맺어 놓으면은 누가 들어와서 GPA만 싹 고치려고 해요. 근데 그 GPA가 어디서 이렇게 쭉 산출이 됐는데 그 산출된 교과목들 하나하나 못 고치니까 값을 이렇게 고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게끔 뭐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몇 번 꼬아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있는 데이터가 뭐 여기 right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correct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한테 있는 데이터가 올바르게 이슈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나오는 펑션이나 프로시저도 뭐 기본적으로 어떤 효율성, 효용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궁극에 가면은 결국에는 인티그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인티그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봐가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주로 보려고 하는데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리고 펑션이에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블록 오브 코드 스토어드 인 DB, 그래서 프리컴파일드.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개념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리턴을 하는데 인디렉트한 방법으로 리턴을 해요. 그리고 리턴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인디렉트한 방법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펑션은 우리 여태까지 썼던 뭐 맥스 펑션, 민 펑션, 카운트 펑션 이런 거 있었죠. 그 빌트인 펑션처럼 쓰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뭐 마찬가지로 루틴이에요. 근데 얘는 디렉트한 방식으로 리턴을 하는데 근데 하나만 리턴할 수 있어요.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오퍼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이 일이 일어나면 이걸 추가적으로 더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정의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정의할 때 펑션이나 프로시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시저, 펑션, 트리거의 개념이 이러하고요.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인제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 쪼금 뒤에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할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메타데이터를 가리켜서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라고 한다. 요 정도 기억하고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about 데이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about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는 이게 인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걸 관리하려고 하면은 그 관리를 위한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데이터를 가리켜서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요러한 메타데이터의 예시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테이블 스키마 같은 거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어디에 저장되는지 모르잖아요. 테이블 스키마도 메타데이터 일부예요. 그 뷰도 어딘가에 저장이 되죠. 쿼리라고 했지만 그게 어딘가에 저장돼야 되겠죠. 걔가 역시 메타데이터의 일부예요. 스키마 얘기만 했는데 데이터마다 이제 컬럼들이 어떤 타입이다라는 게 정해지고 또 거기에 또 컨스트레인이 붙어서 어느 값 중에 어떤 값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더 정의가 되기도 했었죠. 그 역시 메타데이터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뒤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인덱스가 어디 걸렸다 하는 정보 그리고 사용자 정보, 사용자 그룹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메타데이터를 왜 얘기를 하느냐? 펑션이랑 프로시저 본다라고 했죠. 그리고 트리거까지. 얘네들이 저장되는 곳이 메타데이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부터 볼게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컨테이지 시퀀스 오브 SQL 커맨드. 결국에는 SQL 가지고서 이만큼이 하나의 프로시저다, 하나의 펑션이다 이렇게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sequence of SQL comments stored in the database catalog. 좀 전에 메타데이터 봤죠? It can be invoked. 나중에 이제 호출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는 거예요. 이런 애가.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create procedure 하고 procedure 이름을 적고요. 괄호 열고 파라미터 스펙 1, 파라미터 스펙 2. 이 파라미터는 내가 원하는 만큼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두 줄을 그래서 procedure 헤더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begin, end 사이에 얘를 procedure body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execution cod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얘는 그냥 싱글 SQL 커맨드가 될 수도 있고 멀티플 SQL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파라미터 스펙 1, 파라미터 스펙 2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죠. 괄호 안에 파라미터들이 특정 포맷을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그 포맷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in, out, in, out 중에 하나를 적어줘요. 그러고서 파라미터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타입이 들어가요. in, out은 각각 이제 뒤에 따라오는 파라미터가 이름이 있고 타입이 있죠. 근데 그 파라미터의 속성이 이제 input variable이다 하는 거예요. input 파라미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in의 경우고요. 일반적인 C에서 뭐 input argument에 매칭시켜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out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얘는 C에서도 포인터를 파라미터로 지정해주고 걔가 가리키는 값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리턴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out 파라미터는 그 프로시저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요. in, out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파라미터를 in, out 파라미터 지정합니다. 예를 좀 볼게요. create procedure 한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input variable, depth name, 그 타입까지 있어요. varchar. 그 다음에 output variable, dcount 타입까지 있어요. integer. 그런 다음에 begin, end 사이에 프로시저 body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핵심 내용은 결국에 여기 쿼리 하나예요. select, count everything. 이 처음 보는 명령어죠. into.
count everything 한 그 결과를 decoun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으래요. 근데 그 변수가 우리가 out variable로 앞서서 지정한 친구죠. select count everything into decount from instructor where instructor depth name이 depth name이랑 같은, 근데 여기 depth name은 이제 input에서 사용됐던 depth name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input variable로 받은 depth name에 해당하는 디파트먼트에서 instructor count를 해서 그 숫자를 decount에 놓고 프로시저가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시저 하나 정의한 거예요. 정의를 했으면 쓸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사용하는 법이 나와요. 사용할 때는 또 처음 보는 명령어예요. call을 사용합니다. call하고 프로시저 이름, 그 다음에 input 파라미터가 있었죠? physics 들어가고요. 여기 output 파라미터 자리인데 여기서 세션 베리어블을 또 썼네요. 세션 베리어블은 이렇게 as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베리어블 이름이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함수가 실행됐다, 메시지 나오고 끝나요. 그랬을 때 결과를 보려면은 select at n physics instructor 이렇게 쭉 쳐주고 세마이콜론 하면은 방금 그 프로시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인보크하는 법도 봤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drop procedure 하고 아까 정의했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몇 가지 stored procedure에 대한 추가적인 팩트들 뭐 이런 건데 조금 뒤에 이제 변수 선언하는 것도 나오는데 stored procedure 내에서 변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펑션이랑 뭐 거의 같죠. 뭐 in, out, in, out 같은 거를 좀 전에 살펴본 내용 다시 여기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봤어요. 이 뒤에 쭉 소개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if statement도 우리가 SQL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SQL 문법의 일부예요. if condition 그 다음에 이게 then 대문자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then 한 다음에 statement 아니면 else if하고 condition하고 then 한 다음에 statement 아니면 else하고 statement하고 이제 내용 끝났으니까 and if 이런 식으로 if statement 블락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케이스도 SQL이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얘는 문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익스프레션을 적어주고 그 익스프레션의 결과로 주어지는 value들을 나열을 해줘요. 그 when, value, then 하고 statement, when, value, then 하고 statement. 그리고 else는 가장 마지막에 C로 따지면은 디폴트랑 같은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상황에 다 해당 안 하면은 else하고 statement 뭐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구조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의 문법은 이 뒤에 익스프레션이 없어요. 아까는 익스프레션이 있었는데 익스프레션이 없는 대신에 컨디션에 익스프레션이랑 밸류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이 어떤 밸류면은 스테이먼트, 익스프레션이 어떤 밸류면은 스테이먼트. 그러면 익스프레션을 고정 안 해도 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디폴트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룹도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for 룹처럼 룹을 만드는 게 룹 앤드 룹 뭐 이렇게 해주고요. 각각 이렇게 레이블을 붙여줘서 일종의 고투처럼 특정 레이블을 딱딱 지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repeat until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얘는 do while이랑 같죠. 뭔가를 먼저 한 다음에 컨디션 체크해서 끝내거나 아니면 계속하거나. 세 번째는 while, do 이것도 있어요. do while 있고 while do 있고 뭐 자연스럽죠. 그리고 룹에서 continue나 break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아이터레이션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요 라인의 끝으로 이 룹 자체를 브레이크하고 나와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아이터레이시라고 하는 커맨드가 continue랑 같고요. leave라고 하는 커맨드가 break랑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 주어졌을 때 뭐 내용들 이해하는 거에는 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DB 들을 때쯤 경험이면은 프로그램 언어를 새로운 거 접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 요소들 익히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쓰면 사실 쿼리를 쓰는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수업에서 이것들을 직접 많이 묻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겁없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그 정도 복잡한 정도, 그 정도 난이도에서 계속 좀 스핀을 돌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프로시저 또 다른 예가 있는데, create procedure, 그리고 get 머리 student, 뭐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죠. 얘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end, begin, end가 있고 두 개의 쿼리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select everything from student info where marks 70 이상, select count student code, add total stud, 그 다음에 from student info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tudent info라고 하는 student info라고 하는 테이블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되는데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있죠. 딜리미터라고 하는 새로운 커맨드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딜리미터라고 하고 끝나고 앰퍼샌드 하는 처음 보는 기호가 사용이 됐어요. 우선 델리미터부터 보죠. A 델리미터 is A 캐릭터 아니면은 characters that specify end of statement. SQL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때 스테이트먼트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 찍어줬죠. 여기가 끝이야라고 알려준 델리미터예요. 그래서 기본 델리미터는 세미콜론 얘기한 것처럼 델리미터에 대한 개념은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끝난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커맨드 델리미터라고 있죠. 커맨드 델리미터는 캐릭터나 캐릭터들을 지금 현재 정의되어 있는 델리미터를 대치해서 특정 캐릭터나 캐릭터 시퀀스가 델리미터 역할을 하도록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흐름인지를 살펴볼게요. 기존에 세마이콜론이 델리미터였겠죠. 근데 앰퍼센 두 개 가지고서 델리미터를 표시를 바꾸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create procedure, begin, 그리고 end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스테이트먼트의 끝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create procedure 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네,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요. 여기 여러 줄의 이 프로시저를 정의하는 내용이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델리미터를 왜 바꿔주느냐? 보면은 이제 프로시저 바디를 정의를 할 때 여기에 세마이콜론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세마이콜론이 들어가야만 하겠죠. 왜냐면은 여러 개의 쿼리들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까지 하나의 쿼리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쿼리 실행시키고 그러면 이 쿼리가 독립된 애들이 들어갈 때마다 세마이콜론 찍혀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델리미터 이렇게 안 바꿔주면은 그래서 create부터 시작을 하면은 DBMS가 쭉 가다가 세마이콜론 보고 그럼 프로시저 정의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은 그냥 일반적인 쿼리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end를 딱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에러가 나죠. 그래서 델리미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까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다. 이 동안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델리미터를 프로시저 정의할 때 정의하는 목적으로만 쓰겠다. 그럼 다 하고 나서는 델리미터를 원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말로 설명한 내용이 이 뒤에 슬라이드에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프로시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개의 쿼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스튜던트 인포에서 마크가 70 이상인 사람들을 레코드들을 뽑아보는 거고 그 다음은 토탈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스튜던트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이 실행시키는 방법은 call get 머리 student 하면은 실행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70점 이상인 학생들 뭐 요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퀄이 총 9명.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9 하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example은 앞의 내용을 조금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in variable이 있어요. 프로시저 이름은 get student고 bar1이라고 하는 이름의 input variable이 있고 input argument가 있고 내용을 보면은 select everything from student info limit 하고 bar1이래요. 그러니까 limit은 레코드들을 이제 셀렉트로 뽑아보는데 처음 나타나는 리밋 개수만큼의 레코드만 보겠다. 리밋 5개 하면은 5개 레코드만 보고 그 뒤에는 그냥 안 나와요. 5개만 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lect count as 뭐 여기 좀 잘못됐는데 여기 tot stud 돼야 돼요. total student from student info 이렇게 하면은 아까 봤던 거랑 같은 컬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get student 하고 이번에 파라미터를 4라고 입력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4명만 레코드 상에서 처음 4명만 딱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서 두 번째 쿼리 몇 명인지 나타나죠. 네, 세 번째 뭐 계속해서 내용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얘는 output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create procedure, display max mark, 그리고 output highest mark integer. 내용을 보면은 select max marks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뽑아봐요. 그래서 그 결과를 highest mark에다가 집어 넣으래요. highest mark는 output 변수죠. 그래서 그걸 실행하려고 골뱅이하고 at m 하는 세션 베리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call display max mark at m 하면은 결과가 at m에 저장이 되고요. select at m 다시 하면은 이렇게 92 최고 점수가 나타납니다. 인아웃 베리어블도 있었죠. 얘는 인풋으로도 쓰일 수 있고 아웃풋으로도 쓰일 수 있고 뭐 이런 파라미터였고 프로시저 이름이 display marks 그래서 select marks into bar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를 아웃풋으로 저장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marks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넣겠다 했으니까요. 나머지 내용 읽어보니까 맨 뒤에 where clause에 student id bar1이 또 있어요. 여기서는 또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된 값이 3이었고요. display marks 처음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select from student info where student id 3 이렇게 실행되면서 그 결과가 bar1에 저장되는 식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시저가 실행되고 나서 select at m 하면은 이제 7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70은 아까 이 테이블에서 id가 3인 친구의 점수인 거죠. 이렇게 스토어드 프로시저 예시들을 살펴봤고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정의한 다음에 얘는 메타데이터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테이블 목록이랑 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얘를 보는 방법은 show procedure status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show procedure status 하면은 일단 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시저의 목록이 나타나요. 그래서 타입이 프로시저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뭐 누가 만들었고 언제 정의가 됐고 이런 내용들도 적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프로시저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다 하는 게 같이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depth count 프로시저를 살펴봤었죠. 얘는 유니버시티 스몰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프로시저가 정의가 되어 있다는 내용들도 show procedure status에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펑션은 설명은 비슷해요. user defined routine, just like a function defined in the database.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저장되는 공간도 메타데이터 똑같아요. 문법이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볼 텐데 create function하고 함수 이름 그리고 argument type, argument 이름, argument type, argument type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요.
여기서 in, out 요게 없어졌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처음 부분은 함수 헤더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뭘 리턴할 거다 하는 게 returns하고 이렇게 리턴 타입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not deterministic, deterministic 요것들을 적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정의하는 함수에 뭔가 계속해서 변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시킬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not deterministic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not deterministic이라고 하면은 캐싱 펑셔널리티를 쓰지 않아요. DBMS에서. 근데 deterministic이라고 하는 타입의 함수는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함수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데이터가 동일하다라는 조건에 이 함수가 실행될 때 그 결과를 캐싱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캐싱을 하고요. 똑같은 내용을 not deterministic이랑 deterministic이랑 따로따로 구현한 다음에 뭐 똑같이 100번 실행시킨다 그러면 속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펑션 바디는 begin, end 사이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뒤에 신텍스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펑션, 여기 create이 빠졌어요. create 펑션 이렇게 돼야 되고, 펑션 이름, 파라미터 스펙, 파라미터 스펙, 이 파라미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스펙을 보면은 in, out이 빠졌어요. 다시 파라미터 이름이랑 파라미터 타입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펑션 헤드에서는 returns 하고 return 타입이 적히고요. not deterministic 아니면 deterministic. 사실 요거 말고도 옵션이 더 있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안 써봤고 잘 몰라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던 옵션은 not deterministic과 deterministic이고요. 이거는 없으면은 MySQL 파일 같은 경우는 함수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참고하기 바라고요. begin, end 사이에 이제 마찬가지로 함수 body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예를 볼게요. create function하고 펑션 이름이고요. depth name 해서 varchar 타입의 input 변수예요. 얘는 인티저를 리턴한대요. 그리고 begin, end 사이에 body가 들어가는데 declare하고 decoun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declare 이것도 처음 보죠? 얘는 함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declare decount integer, integer 타입의 decount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select count everything into decount. 좀 전에 만들었던 거죠. from instructor where instructor depth name, depth name. 앞서서 함수랑 똑같아요. 여기서 받았던 depth name이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지정한 디파트먼트의 인스트럭터 숫자를 세서 디카운트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return s가 아니고 return이죠. 디카운트를 리턴해라. 위에서 count everything 했던 그 결과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max, count, 뭐 min 이런 함수 썼던 것처럼 그냥 쓰면 돼요. select depth name budget from department where depth count. 좀 전에 여기서 만든 거죠. depth name 12 하면은 디파트먼트별로 인스트럭터의 수가 12명 초과하는 학부의 이름과 버짓을 보여줘라. 그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테이블 펑션이라고 있어요. 얘는 앞서서 얘는 디카운트라고 하는 숫자 하나 리턴했죠. 그러니까 스칼라 펑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테이블을 리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reate function instructor of 하고 input variable 만들어주고요. returns 해서 return 타입을 정의를 해주는데 테이블로 시작해요. 그리고 애트리뷰트를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리턴의 스키마예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함수는 상당히 간초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펑션 바디의 어떤 begin, end도 없이 그냥 한 줄로 끝나요. 그래서 return 해서 내용이 그냥 return만 한 함수인 거죠. 그리고 여기 테이블이 다시 또 사용돼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 테이블에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한테 익숙한 select id name, depth name, salary from instructor 여기에 input variable 사용하죠.
사용자가 지정한 depth name의 인스트럭터 숫자를 인스트럭터에 대해서 id name, depth name, salary를 테이블 형태로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용할 때도 select everything, 어차피 테이블이니까 그 내용을 보려면은 select everything from 하고, 좀 전에 정의했던 함수가 여기 있죠. 인스트럭터 of가 함수고 그 함수의 argument가 music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테이블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어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return 다음에도 쓰이고, return s 다음에 return s에도 쓰이고, return에도 쓰이고, 여기 사용할 때도 쓰이는 거죠.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